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57페이지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자, 이거는 이제 원칙이 우리는 무슨 주의를 취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도달주의. 그죠? 예외주는 무슨 주의고요? 발신주의. 근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무권 대리에서 무슨 대리? 무권 대리에서 최상발이 있어요. 최고권 상대방 발신주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발하지 않은 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의사 계약의 성립이 있어요. 계약의 성립이 있어요. 계약의 성립가면 승격발이 있어요.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 발송. 자, 이렇게 기준을 적어놓고 이제는 그러면 나머지 최고 있죠. 예? 나머지 최고는 전부 다 어떻게 가야 될까? 물론 도달주의인데 바라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지 않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받지 않은 때, 받지 못한 때, 받지 뭐예요? 못한 때.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주의라? 이걸 도달주의고, 요걸 가지고 뭐라 한다? 발신주의라. 발. 무슨 주의요? 무권 대리 최고 상대방 바라지 아니한 때. 그럼 나머지 최고는 전부 다 뭐로 간다? 받지 못한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에 승격발 있죠.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 그러면 이 격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격자는 뭘까요? 나머지 격지자가 나오면 전부 다 뭐로 간다? 발송이 아니고 뭐로 간다? 도달. 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실제 시험장 가서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원칙이다?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만. 그러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훨씬 시험 볼 때 유리할 거예요. 자, 31번 가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 중 틀린 것. 자, 5번 볼까요? 의사표시 연착의 불이익은 상대방이 입는다. 연착되거나 또는 뭐예요? 네? 또는 뭐야? 도달 안 된 것은 전부 다 누구의 불이익이에요? 표의자.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도달주의를 취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달주의를 취하는 거니까 뭐야? 도달주의 때문에 만약에 도달이 안 됐거나 또는 뭐 된 경우 늦게 연착된 경우, 이런 것은 당연히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으면 누가 부담한다? 표의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상대방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심할 것은 3번, 4번. 자, 발신 후 도달 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의사표시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수령 무능력자가 도달한 31번의 2번입니다. 수령 무능력자에 도달한 의사표시는 아직 효력이 뭐하지 않으나 발생하진 않으나 수령 무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한 때는 의사표시는 뭘 발생한다? 효력을 발생한다. 요거는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이 되면 원래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막 안에 있는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31번은 5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32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지문 보세요. 수신인 기재가 뭐하지 않아서, 명료하지 않아서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다. 의사표시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수신이 기재가 개봉하지 않았으면 도달됐다 볼 수가 없겠죠. 논리 모순. 자, 33번 각종 최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최고 드디어 나왔네. 최고.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에 큰 키워드를 드릴게요. 우리 시험범 최고, 이걸 다르게 설명하는 거. 이거를 최고에서 침묵이 나타나면 우리 시험범위는 노로 가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59페이지 15조 있죠. 네? 혹시 15조 있죠? 맨 밑에 거. 그거는 삭제하세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네, 그것만 삭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고 침묵 논데 침묵이 두 가지예요. 확답을 뭐 하지 않았대? 발하지 아니했을 때 발 X. 또 침묵은 누가 있다? 받지 못한 때 받지 X.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요것만 뭐 했었고요. 여기 뭐요? 무건 대리 최고죠. 그죠? 무건 대리 최고만 뭐고 발하지 아니한 때고 나머지 최고는 전부 다 뭐로 간다? 받지 못한 때. 그러면 최고 이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33번의 1번은 조문 그대로예요. 무건 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계약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취업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 자, 나왔습니다. 발하지 아니한 때 취한 것이 아니고 취는 뭐죠? 거절. 자, 두 번째 겁니다. 제3자를 간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 이익 향수의 확답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 맞죠? 그죠? 근데 제3자가 계약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니죠.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러면 1번 지문은 그대로 맞은 거죠? 그러면 2번은 잘 가다가 어디가 틀린 거예요? 여기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 노로 가야 되는데 뭐로 했어요? 마지막에 예스로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라는 거지. 대입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1월 이상 있죠. 그게 틀렸습니다. 상당 기간 정했어. 1월 이상이 아닙니다. 뭐다? 상당 기간. 그래서 그 지문이 틀렸고요. 뒤에는 맞습니다. 받지 못한 때도 맞고요. 해제권 소멸다 맞죠? 자, 네 번째 거 갑니다. 매매 일방 이야기에 있어서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매 완결 확답을 상대방한테 뭐 할 수 있으며 최고 들어갔습니다. 예약자는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그거 틀렸네. 그죠? 뭐 때문에? 바라지가 아니죠. 뭐래 받지 못한 때였는데 틀렸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는 오른쪽에 조문 있죠. 네? 131조, 540조, 552조, 564조 거기까지만 시험범위니까 그것을 보면서 잘 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전부 다 상당 기간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3번은 정답이 1번 좀 맞춰보세요. 다음 60페이지 가겠습니다. 34번. 자, 표현행위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지 않는 경우 기억,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상대방 주소지에 배달되고 반송된 적이 없다. 네, 도달된 거겠죠? 면 무권 대리인 대리인을 추인한다는 본인의 등기 우편물이 그 상대방 주소지에 배달되고 전혀 반송된 바가 없다. 도달. 디귿 매수인이 대금을 이행기에 뭐 하지 않았어? 지급하지 않아 그의 체부를 유서 매매계약 해제한다는 매든 보통 우편물이 상대방한테 뭐 된 경우? 배달된 경우. 디귿은 요거는 이제 좀 보통 뭐니까? 우편물 있죠. 보통 우편물이 자 배달됐다 해서 상대방한테 도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보통 우편. 리얼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는 등기 우편물 상대방 주소지에 배달됐는데 현재 그 주소지에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됐다. 도달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미음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등 등기 우편물이 채무자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됐다. 도달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디귿은 보통 우편물과 등기 우편물은 다르다는 거. 다음 30번 공시송달 참고사항이죠. 밑에 2번 의사표시 효과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한 날은 아니고요. 밑에 해설을 보세요.
공시송달 의사표시는 개시한 날부터 몇 주일? 2주일. 네, 참고사항입니다. 특별한 내용 없었고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법률행위 대리 들어갑니다. 대리. 자, 대리. 자, 대리는 보통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면 좋은데 대리인을 내세워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 따로 효과 따로. 이게 바로 뭐예요? 대리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그다음에 누구 있어요? 이렇게 병이 있으면 삼각관계가 나와요. 삼각관계. 그래서 대리권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대리 행위 관련된 얘기가 있고 세 번째 대리 뭐예요? 효과. 삼각관계니까 삼면관계가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복대리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대리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는데 을의 이름으로 또 을투를 선임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을이 가서 누구랑 계약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해야 되는데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또 다른 대리인 선임해서 병을 합시다. 그냥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을 할게요. 그럼 원래는 을이 정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복대리를 선임해 가지고 계약을 진행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무슨 대리인? 복대리인. 그러면 여기서 을이 정한테 가서 하는 것은 이건 대리행위죠. 정상적인 무슨 행위?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 하는 거죠?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정한테 하는 것도 무슨 행위일까? 이것도 대리행위예요. 무슨 행위요? 이것도 무슨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대리인에서 대리인이 다른 게 아니고 복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이 뭐 했다고요?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여기 있죠. 요걸 갖다가 이제 복대리 선임행위니까 요걸 복임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행위요? 이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복대리고 이 복대리는 시험 문제 나오면 뭐 틀릴 것도 없어요. 반드시 맞히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거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가 갑이 을한테 뭐 했는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그죠? 그럼 우리 가서 병하고 뭐 해야 돼요? 계약해서 이게 가는 정상이죠. 이 과정이 이거예요. 이거 유권들이 여기 대리권 줘서 가서 대리 행위해서 효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삼면관계 무슨 대리예요? 유권들이. 근데 이제 이게 정상인데 이렇지 못하고 분명히 뭐 준 적도 없는데 을이 이게 대리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을이 가서 뭘 했어요?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당연히 가면 안 돼. 이게 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이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갖다가 확정 무효로 하지 않고 요걸 불확정 무효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무슨 상태요? 이걸 이 사람의 행위를 갖다가 불확정 무효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1번이죠.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확정 있잖아요. 불확정 무효로 만들어 놓고 갑이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1번인데 이 사람이 내가 뭐 하겠다. 알았다. 내가 인정할게. 그래서 누가 키를 갖고 갑이 키를 가지고 좋다 그럼 내가 인정할게. 추인해서 몇 번 간다. 4번 가는 거 막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내가 왜 이걸 책임을 좀 못 져. 난 추인 못해. 추인을 뭐 한다? 거절하면 2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때 2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땐 또 병이 뭘 갖고 병이 또 키를 갖고 이 추인 거절하는 이 사람한테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웃기지 마. 너 책임져야 돼.
라고 역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역공해가지고 이걸 몇 번으로? 4번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이 키를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논의하는 것을 협의의 무건 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무슨 대리요? 협의의 무건 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역공해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표현 대리다 해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키를 가지고 인정해서 4번 가는 코스가 뭐고 협의 무건 대리고 이 사람이 추인 거절해서 확정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역공해가지고 웃기지만 너 책임져라고 뒤집어 쓰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험 파트가 세 파트가 나오죠. 대리의 삼면관계, 복대리, 무건대리. 그럼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여기를 먼저 공략을 하세요. 복대리를 먼저 공략하면 여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거짓말 한 30분 열심히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대리? 무건대리 세 개를 두 번째로 공부하시고 삼면관계는 세 번째 파트로 양이 좀 많기도 하고 그래요. 예?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세 가지 방식 가지고 공부할 것이 이쪽입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63페이지 대리권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 요거 얘기한 판례일 거예요. 자, 2번 지문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해제 등 일체 처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있으면 계약했으면 끝난 거지. 그 다음에 체불로 인해서 뭐 법정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본인과 상대방 그들의 문제지 대리인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그 2번 있죠. 해제권 없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해제권 있으면 안 됩니다. 해제권 누가 관여할 문제예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 자, 나머지 건 해서 읽어 보시고요. 다음 2번 가겠습니다.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2번에 1번 읽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계약 체결할 대리권 가진 자는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 아니, 계약 체결하면 끝난 거지. 해제권은 없을 것이고. 두 번째, 매매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까지 없다. 매매계약 하게 되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다만 문제는 중도금, 잔금을 받아서 먹튀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면 매수인이 대리인이 중도금, 잔금 받고 먹튀하면 대리권 남용 문제로 가요. 대리권 남용, 원칙, 현명. 그죠? 형식은 현명했고, 그죠? 실질은 자신 이익을 도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명했으니까 원칙은 유효. 다만 그 실질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한다는 것.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은 대리인이 아니죠. 궁박은 누구? 본인. 자, 생각해 보세요. 궁박, 경설, 무경험 있죠. 그럼 본인, 대리인, 상대방 아니야. 그럼 맨 앞에 거 맞춰봐. 궁박, 경설, 무경험 있으면요. 그냥 본인, 대리인, 상대방 있으니까 맨 앞에 거 맞춰놓으면 돼. 됐죠? 자, 네 번째, 대리인은 의사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진 않지만 정신줄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자, 5번이 나왔네요. 대리인이 본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대리인을 한 경우 상대방의 대리인의 그러한 의도를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인은 무효가 되고 본인은 뭐하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겠죠. 자, 이번에 5번은 결국 대리권 남용 얘기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5번 볼까요? 수동대리란 말로입니다. 무슨 대리요? 수동대리. 자, 능동 대리는 떠드는 대리, 수동 대리는 듣는 대리. 능동 대리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대리고요. 수동 대리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입니다. 그러면 능동은 떠드는 대리고 수동은 뭐다? 듣는 대리니까 키워드는 떠드는 자가 현명할 것.
그럼 능동 대리는 떠드는 대리인이 현명하겠지만 수동 대리는 이거 듣는 거니까 누가 떠들어요? 상대방 떠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현명할 것. 자, 개념 파악하고요. 4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2번 보존 행위 무제한할 수 있고 일정 범위 안에 이용 계량 행위 할 수 있다는 것 넘기시고요. 참고사항이고요.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 아래의 행위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1번 예금을 하였다. 은행이 뭐다? 파산했으므로 본인에게 손해가 났다. 그때 이 대리는 118조 범위 외의 행위이다. 예금한 것은 이용행위입니다. 그죠?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이 본인한테 손해가 났다. 쪽박 찼다는 얘기죠. 그래도 관계 없죠. 범위 외가 아니고 뭐다? 네. 두 번째, 예금을 주식으로 바꿨는데 주식회 잘 반영해서 주가가 폭등하여 본인이 이익을 많이 얻게 됐을 때는 118조 범위 내 행위이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 것은 성질을 변질시킨 거죠. 예금을 주식 바꿔가지고 대박이 났네요. 그럼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범위 내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이런 겁니다. 본인한테 쪽박이 됐다. 본인한테 대박이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습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성질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옥을 수선하기로 한 목공과의 계약은 수선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범위 외가 아니고 뭐다? 네. 네 번째, 경계는 구채무, 소멸, 신채무 합의. 고칠 겸 고칠게,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를 했다. 당연히 118조 범위 내가 아니겠죠. 범위 뭐예요? 왜? 성질을 변경시키거든요. 구채무를 고치고 고치는 합의했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는 보존이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갖다가 내버려두면 부패할 거 아니에요. 그 처분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보존행위예요.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했다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무슨 행위? 보존행위 때문에 범위 내. 5번은 5번. 한번 밑에 해설하고 맞춰보세요. 6번 공통적인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 2번 본인의 무슨 계시? 성년 후견 계시. 자,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뭐밖에 없다? 본인의 사망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은 사망 하나뿐. 대리인 된 이후 뭐 있어요? 이건 대리인 된 이후 네, 사성파예요. 사성파. 사가 뭐죠? 사망. 성은 뭐죠? 성년 후견 계시. 파는 뭐예요? 파산. 본인은 사망 하나뿐입니다. 아시습니까? 본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뿐. 그래서 2번 지문 틀렸습니다. 다음 7번 가겠습니다. 대리한 설명 중 틀린 것. 3번 볼까요? 수권행위철에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수권행위라는 것을 풀어보세요. 수권행위가 뭐예요? 수권행위가 대리권 수요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그러면 대리권 수요행위를 갖다가 줄임말이 뭐예요? 대리권 수요행위를 줄임말이 뭐예요? 이게 수권행위. 그럼 수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미 대리에서 나온 얘기지 법정 대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부탁한 대리인이 무슨 대리? 임의 대리고 본인 부탁 없는 대리가 법정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한다는 말을 고친 말이 뭐냐면 대리권보다 수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는 법정 대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대리? 임의 대리. 8번 자기계약 쌍방 대리 예외로 허용되는 것. 이해 충돌이 없는 것. 그런 얘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이해 충돌이 없을 때 되죠. 이번에 이전 등기 신청은 가능해요. 대신 물건 변제, 선택 채무의 선택, 다툼 있는 채무 변제, 기한 미도의 채무 변제는 이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 없는 것은 2번
이전 등기 신청. 자, 넘기시고요. 9번 대리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거 저거 갖다 모아놨습니다. 자, 2번 보세요. 경계 계약이나 대물 변제, 고칠 경 고칠게 새로운 합의, 대신 물건 변제와 같은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상방 대리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해 충돌해서 안 됩니다. 다음에 10번 갑니다. 자기계약 상방 대리 설명 중 틀린 것. 네, 거기 보시면은 자, 3번 보시면 무슨 부득이한 경우란 말 있죠. 자기계약 상방 대리 허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본인 허락, 다툼 없는 채무 이행. 본인 허락, 채무 이행. 이게 우리 두 가지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자기계약 상방 대리 허용된다는 말이 없다는 거 조심하세요. 말이 그럴듯할 겁니다.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대리권 남용. 틀린 것. 자, 1.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 기준으로 하며 대리인 고의 또는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맞죠? 대리인 고의가 아니고 뭐야?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 기준이에요. 두 번째, 배임적 행위에 관해서 일정한 요건에서 대리권 뭐 하는 것? 부정하는 이론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대리권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됩니다. 맞고요. 네 번째, 대리권 남용 있다고 인정되는 표현들이 선택될 여지는 뭐요? 없습니다. 됐고요. 다섯 번째, 대리권 남용은 임의 대리에만 있을 수 있고 법정 대리는 있을 수 없다.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다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12번 같습니다. 수권 행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 별표해 두시고요. 대리권 수행입니다. 법정 대리에 있어서는 수권 행위 개념이 인정되지 않죠. 대리권 준다. 수권에 갔다가 현실적으로는요. 본인이 부탁한 대리인, 본인이 대리권 수여한 대리인. 민법은 수권 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의 관념을 구별을 뭐로 한다? 전제로 한다. 요거는 고용계약이 있습니다. 고용계약이 있으면 대리권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죠. 청소원, 고용계약은 있어도 대리권은 없다. 영업사원, 고용계약은 있어도 대리권 있죠. 그러면 고용계약을 갖다가 원인된 법률관계, 그죠? 대리권 주는 것이 수권행위, 구별할 개념입니다. 세 번째, 본인은 수권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줬다가 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네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수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네. 고용계약이 끝나면 영업사 대리권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날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와 수권행위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4번은 이런 얘기예요. 수권행위 붙은 원인된 법률관계. 뭐 붙은 거요? 자, 수권행위가 있고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가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권행위가 없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고 수권행위가 붙어있는 이것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고용계약이 있고, 네? 영업사원 대리권이 있다면, 영업사원이 이 고용계약을 끝내버리면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날아가야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대리권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다만 대리권을 처리하더라. 대리권은 뭐예요? 뺏은 경우도 있죠. 당분간 영업하지 말고 회사에서 그냥 놀아라. 대리권만 뺏을 때 고용계약은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나 수권행위가 붙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을 때 이 원초적인 것을 끝내버리면 수권행위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4번이 그런 얘기고요. 수권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식이 아니고 뭐다? 불요식. 다음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만 해봅시다.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돼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A와 B 사이의 계약이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C가 A, B 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죠? 선의.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 보호된다는 지문. 두 번째,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B와 계약을 체결했다.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은 제3자 사기. 세 번째, A, B 사이 계약의 해제 사유와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동시에 뭐하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 A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B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뭐 있었습니까? 아까 법정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A가 대리인 C를 통해서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은 C를 표준으로 결정하고 어느 사정의 부지로 인해서 계약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 사실문은 A를 필요로 한다. 4번이 틀렸네요.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전부 다 누구? 대리인 C를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이 아니고 누구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4번 지문 틀렸습니다. 116조 밑에 조문 보세요.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묶어보세요.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한 묶음. 자, 그리고 또는 동그라미. 다음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 묶으세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 그 뭡니까? 의사표시 효력이 앞에 것 또는 뒤에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전부 다 누굴 표준 결정한다? 대리인 표준 결정하잖아요. 근데 13번의 4번은 앞에 건 대리인이고 뒤에 건 본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문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1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다음 15번 가보겠습니다. 공동대리. 공동대리의 반대말은 각자 대리. 무슨 대리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5번에 2번 붙잖아요. 수인의 대리 있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 공동대리가 아니고 뭐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야. 각자 대리가 원칙. 무슨 대리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다만 본인 지시가 있거나 또는 법률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공동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넘기세요. 70페이지에 16번 대리간 설명 중 어디에도 관계가 없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 자, 기억 봅시다. 갑의 대리인 을이 뭐 받았다?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파산 선고 받은 후 자, 갑 소유 토지를 매각했다. 뭘까요, 이거는?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네, 대리인 뭐 받았다고요? 아까 전에 사성파. 그럼 우리 뭐야? 대리권 소멸했잖아요. 소멸한 상태에서 한 거니까 뭐야? 당연히 그건 무권 대리죠. 무슨 대리요? 기억은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 없었으니까 무권 대리가 되고. 그 다음 니은 갑으로부터 건물 매각 대리권 수여받은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뭐 했다고요? 매각했습니다. 그럼 뭐요? 갑으로부터 건물 매각 대리권 수여받은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뭘 팔았어요 지금? 토지 팔았으니까 그것도 무권대리지 뭐. 무권대리. 무슨 대리야? 무권대리. 디귿 갑의 대리인 을이 갑 소유 토지를 을한테 뭐 했다? 매각했다. 이건 지가 샀단 얘기네. 그죠? 그럼 디귿은 뭐예요? 자기 계약이라고 그러죠. 무슨 계약이요? 자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디귿은 자기 계약.
리을 미성년자 갑의 부모가 갑소의 토지를 뭐했다? 매각했다. 리을은 뭘까요? 법정 대리죠. 무슨 대리요? 자, 법정 대리면서 또 법정 대리면서 친권 공동으로 행사했다. 무슨 대리가 될 수 있다?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음 갑의 대리인 을로부터 선임된 병이 갑의 대리로서 갑소의 토지를 뭐했다? 매각했다 됐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로부터 선임된 병이 갑의 대리로서 갑소를 매각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복대리가 되겠네. 무슨 대리요? 네, 복대리. 자, 이제 그런 걸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16번은 별표해 두시고요. 각 지문이 어떤 대리인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럼 16번에서는 5번 쌍방 대리는 없어요. 무슨 대리 없다? 쌍방 대리 없습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행위 무능력 법조문 갖다가 낸 거니까 별표해 두시고요. 자, 17번에 1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얻지 않고 법령행위는 무효이다. 미피피 법령행위는 무효가 아니고 뭐다? 취소. 틀렸고, 두 번째 대리낸 후 대리낸 무슨 개시는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된다. 틀렸습니다. 사성파 성년 후견 개시지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세 번째 행위 무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단 정신줄은 있을 것. 미피피 대리인 될 수 있으나 단 정신줄 있을 것. 3번 정답. 네 번째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선의 또한 무과실 상대방은 대리인과 계약한 자가 행위 능력이 없는 때에도 책임 물을 수 있다. 틀렸죠. 행위 무능력자한테는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행위 무능력자 무조건 보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 앤드 무과실이고 앤드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반드시 뭐다? 능력자 미피피가 아닐 때만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제한 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령 단도로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죠. 누구의 동의 없이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조문하고 잘 맞춰두세요. 조문 잘 맞춰두세요. 네, 거기까지가 뭐에 가는 거고 대리의 삼명관계고요. 다음에 이제 복대리 들어갑니다. 무슨 대리요? 네, 복대리 개념 파악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75페이지 18번 들어갑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본인의 대리인이다. 해보세요. 틀렸어 벌써.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아니죠. 복임 행위지, 복임. 무슨 행위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대리 행위와 대리인의 복임 행위 이것이 구별이 돼야지 이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제대로 뭐한다? 익혀서 공부해야지 내게 되는 겁니다. 1번 질문 틀렸고요. 다음 넘겨봅시다. 19번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이 갑의 승낙받아 병을 복대로 선임하였다. 병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3번 무슨 개시? 한정 후견 개시. 제가 무슨 개시는 소멸사유지만 네? 성년 후견 개시는 뭐지만 소멸이지만 뭐는 아니다. 네,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닙니다. 성년 후견 개시. 그래서 맨날 사성파 사한파가 아니에요. 다음 20번 복대리한 설명으로 옳은 거. 1. 대리는 복대리 선임하면 대리권 잃고. 틀렸네요. 복대리 선임하더라도 대리인 대리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한다. 네, 이거네요. 복대리인도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2번 맞네요. 세 번째 복대리 대리권은 대리인 대리권보다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안 되죠. 작거나 같거나 같겠죠. 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네 번째 대리인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인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아니 4번 그게 아니고요. 대리인 대리권이 모권이죠. 모권이 소멸하면 자권도 뭐 해야 돼요? 소멸해야 되겠죠. 어미모 대리인 대리권 모권이 소멸하면 복대리 대리권 자권 당연히 소멸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죠. 20번. 자, 그 다음에 21번 가겠습니다. 복대리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뭐하며? 대리하며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 의무가 있다. 맞는 지문. 2번 지문은 법정 대리인 설명이 아니고요. 임의 대리로 고쳐야지 맞습니다. 본인 승낙 부득이한 사유 이거는 어디에 가는 것? 법정 대리가 아니고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문제고요. 세 번째는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했을 때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단 책임이 있다는 것은 법정 대리는 아니고 임의 대리의 설명이에요. 또 네 번째 질문도 본인 지명이라는 것은 법정 대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대리 설명? 임의 대리의 설명인데 법정 대리 틀렸고 또 다섯 번째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의 대리의 문제가 아니고 뭐다? 법정 대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인지 임의인지 막 섞어놨으니까 조문하고 맞춰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복대리 여기까지 한 겁니다. 네, 잠 쉬었다가 이제 뭐 해가는 거? 표현대리하고 여기 표현대리하고 무슨 대리? 협의 무권 대리 합시다. 네, 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